안녕하세요. 부산 남산고등학교 역사교사 김민수입니다. 저는 6.25 전쟁부터 유신체제 붕괴까지 집필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주제 5 6.25 전쟁 분단을 고착화하다부터 주제 12 민주화운동 유신독재를 무너뜨리다까지의 수업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5는 6.25 전쟁 분단을 고착화하다입니다. 6.25 전쟁은 한국인들이 경험한 가장 가까운 시기의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배경, 전개, 결과 형식이 아닌 전쟁으로 인한 일상의 파괴, 인권 침해 등의 사례를 배우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제 열기의 자료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찍은 어린이들의 사진입니다. 3명의 어린이 뒤에 전쟁 고아 보호시설, 포천 등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가 10만 명, 남편을 잃은 여성이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전쟁을 무기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가족을 잃은 비극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이 사진에서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6.25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6.25 전쟁은 북이 남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내전이었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 참가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그러했으므로 전쟁을 종결하는 데도 남과 북의 주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기존의 교과서 서술은 6.25 전쟁의 과정을 서술한 뒤에 인적 물적 피해를 따로 떼어내서 서술합니다. 해냄 한국사 교과서는 이와 달리 전쟁의 과정과 그 피해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아버지로 추정되는 노인을 등에 업고 차가운 강물을 건너는 피난민의 모습입니다.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여있는 포탄 탄피의 사진도 있습니다. 두 사진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당시 양측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전쟁의 참상을 말해줍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기념화의 과제를 생각하고 역량 키우기 3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시된 글은 대통령 기록관 사이트에서 가져온 연설문입니다. 기억의 피해자는 국민보도연맹으로 죽임을 당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또 국민보도연맹 학살 당시의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독일 바이츠제커 대통령의 종전 40년 기념연설과 일본 아베 총리의 종전 70년 기념사를 제시한 후 왜 전쟁 이후 세대가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토론해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 다른 나라 두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가해자 독일인들이 스스로의 범죄를 반성하면서 만든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입니다. 피해자를 단지 600만 명의 유대인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과 삶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개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개개의 생애사를 전시하여서 전쟁이 파괴한 것은 개개인 인간의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은 가해국 일본에게 전쟁 범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만든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은 일본군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된 난징 시민들의 사진과 그들의 피해 증언으로 꾸며져 있고 진상규명과 일본의 진실된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기념관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설명한 뒤 국민보도연맹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국민보도연맹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참고한 기획안을 만들었고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여서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참고하여서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기획안을 발표하게 하였는데 학생들마다 전쟁에서 배우고자 하는 바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왜 커졌을까?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뒤에 정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교환의 문제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였습니다. 당시 공산군 포로 중에
북한이나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방공포로를 놓고 두 진영이 경쟁하면서 포로 수용소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전협상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전쟁은 멈추지 않았는데, 사진은 이 시기에 희생된, 그래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군인들의 유해입니다. 정전협상이 늦어진 결과가 수많은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3년간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정전협정은 3개월 안에 고위정치회담을 열어서 전쟁을 종결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렸으나 냉전의 심화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아직까지 종전 상태가 아닌 정전 상태이며, 2018년 북미 종전회담이 열렸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휴전, 정전, 종전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불완전한 정전 상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려면 남북 화해와 국제정세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5 수업 나눔을 마치겠습니다.